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호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객님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그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는 고객님들을 설득하시기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저의 경우에는 영업 초기차 올 때는 고객님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거절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멘트를 던져야 고객님들이 쉽게 설득이 되는지, 그리고 상담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떤 방향으로 어필해야 나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외부 교육을 통해서 세일즈 스킬을 배웠던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점진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배웠어요. 이리저리 거절을 당하고 깨져가면서, 그리고 고객님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어떻게 설득해야 고객님들의 표정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지,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영업 차월수가 많아지고 정말 3년차 이상이 됐을 때는 고객님들을 만나서 청약서를 들이밀거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바로바로 다 설득이 돼서 고객님들 설득하기 이렇게 쉬운 건가? 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 경험을 토대로 정말 신뢰하셔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객님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 설계사가 일을 오래 할 건지, 그리고 이 설계사가 정직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설계사에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이 설계사가 정말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를 말로써 혹은 행동 아니면 비언어적인 태도로서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신뢰감을 느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설득을 100%로 정한다면 60% 정도 차지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담보적인 부분이라든지 논리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고객님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깔끔한 용모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고객님들을 응대할 때 목소리 톤이라든지, 아니면 발음, 그리고 내가 고객님들에게 앞에서 앉아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모든 부분이 다 통용돼서 다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객님들에게 외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내면적인 얘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설계사의 마인드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고객님들이 느꼈을 때 이 설계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구나, 정말 진심으로 내 보험을 살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좋은 설계사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고객님들의 마음은 이미 60% 정도는 설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감정적인 대화 및 소통과 경청입니다. 고객님들이 분명히 여러분들께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고객의 마음이 진정으로 열렸을 때 하는 거랑 그냥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결이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고객님께서 어떠한 이유를 대고 만약에 가입을 거절했다고 쳐볼게요. 이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준다고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꺼내져 나온 진심이 표현되거든요. 그럼 그 진심을 긁어주고 해소해주면 고객님들께서 더 깊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마음 깊이 신뢰를 해서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부분을 해소시켜주면은 내가 가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표면적인 거절을 당해놓고 이게 정말 문제인 마냥 생각을 해서 이것만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부분만 해소시켜준다고 해서 고객이 마음이 동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표면적인 거절이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고객님들의 말을 잘 경청해서 이해하고 감정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소통에는 여러분들의 사명감이나 스토리 같은 것이 드러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두 번째, 감정적 호소가 30%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나랑 이야기는 통하는지, 공감은 해주는지, 그리고 경청은 해주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설득에 30%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논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설득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 고객이 사인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논리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 제가 자꾸 마지막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논리 부분은 마지막이에요. 10%밖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냐, 혹은 공감해 주냐,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소통을 통해서 불편함들을 해소시켜 주느냐, 이런 부분에 거의 90%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설득이 되고요. 나머지 10%가 논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교육받는 것이 보장 분석, 리모델링, 그리고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보험인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일즈맨은 공부를 하는 걸 넘어서서 세일즈도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들을 공부를 하고 영업적인 스킬을 익히는 것도 지식을 함양하는 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논리적인 부분, 담보, 상품 이런 걸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상품적인 거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세일즈 스킬을 꼭 공부하시고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잘 다독여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60%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고객과의 이야기에서 경청이 되고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논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명확하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는지 한번 내 상담 기억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고객과의 소통도 안 되고 나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담보만을 제공했다면 그것은 설득률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나를 잘 어필하고 내가 고객과의 이야기에 소통이 잘 되고 공감이 되고 관계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한다면 설득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분명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고객에게 제안을 했는데 네가 알아서 잘해줬겠지. 설계사님이 알아서 잘해줬겠죠.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거 제안서 보내주거나 비교 확인서 보내주고 담보 비교한 거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분명 이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겪어보셨을 텐데 이 두 가지 경우의 관계의 깊이도나 신뢰도를 살펴보면 분명히 이 전자 쪽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고객님들은 여러분들이 담보적으로, 논리적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랑 대화를 잘 풀어가는지, 공감은 해주는지가 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오늘은 제가 세일즈 할 때 정말 설득에 중요한 스킬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고객과의 감정적인 교류를 이어가는 세일즈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